송환 위기의 탈북자, 정부가 신속히 나서야 합니다. 탈북자에 대한 처벌은 더 가혹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30불씩 돈도 대단히 지금 받아보러 가고 있다. 한동안은 버틸 수 있겠죠. 지금도 고난의 행위.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지난해 11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의 조성길 대사대리 기억하시죠? 그의 절친한 친구였던 태영호 전 공사는 저희 뉴스탑10에 출연해서 조성길의 신변 안전을 요청하면서 꼭 돌아오라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태영호 전 공사가 누군가를 찾으면서 격정의 호소문을 올렸습니다. 과연 누구를 찾는 것일까요? 이현종 의원님. 네. 자, 그러니까 태영호 전 공사를 찾아와서 10살 딸아이를 찾아달라라고 호소하는 어머니가 있었다고요.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대북 인권단체들에 따르면요. 좀 중국 선양에서 지금 이제 10살 된 최모 양과 삼촌, 그리고 이제 다른 탈북민 5명이 지금 선양 공안에 지금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아하. 더군다나 이 어머니는 한 2년 전에 먼저 탈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한국에 있으면서 이제 자녀와 삼촌의 어떤 탈북을 여러 가지 좀 도와준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렇게 잡히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중국이 상당히 북송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태영공사가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다. 빨리 네. 우리 정부가 좀 나서서 아하. 북송만은 막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공안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의 가족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면 생명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정치권에서도 이들의 송환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환 위기의 탈북자, 정부가 신속히 나서야 합니다. 탈북자 7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북송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 북중 국경 봉쇄는 더 강화되고 탈북자에 대한 처벌은 더 가혹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입니다. 자, 강 대표님. 사실 북한 김정은이 북한 내에 인권은 문제가 없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도 사실 북한에 북송이 되면 진짜 목숨의 위협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 김정일 시대 때만 해도 이제 한국행이 명백하거나 또 이제 기독교를 믿었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판명이 되면 무조건 수용소를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탈북자들은 이제 한 60일간 노동 단련대를 보내서 단순 노동을 이제 시켰죠. 네. 근데 2014년도 이후에 그 김정은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건 다 용서하겠다. 네. 이제부터는 용서 안 하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2013년도 이후에 탈북에 잡히게 되면 무조건 수용소로 갑니다. 아하. 그러니까 과거에는 탈북에다 잡혀가지고 북한에 가면 강제 노역을 해서 나오기도 했는데 이제는 나오는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탈북을 하면 무조건 이제 체포가 돼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공개처형보다 더 심한 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그런데 탈북자 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유는 먹고 살기 좋아져서일까요? 아닙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굉장히 이 처벌이 강화된 데다가 거기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은 그야말로 경비가 아주 삼엄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 뭔지 아십니까? 북중 접경 지역 철조망에 설치된 사격 표적지입니다. 자, 사격 표적지가 왜 철조망에 붙어 있을까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에서 특수 이수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예고 없이 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정일 별장 같은데 잘못 접근하게 되면 원래 이제 북한군은 이제 그 3번의 서시라는 구호를 외친 다음에 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예고 없이 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국경에서도 그런 룰이 있죠. 탈북을 하게 되면 군인들이 3번을 하는데 그런 예고 없이 쏘겠다는 그런 표시가 아닌가. 그래서 표적지를 북중 접경 지역에
중국 측이 지금 저렇게 붙여놓은 건가요? 그리고 북한에서 한 거죠. 북한에서도 예. 북한에서 저렇게 북한에서 한 거죠. 예. 자, 태영호정 공사는요, 올해가 고비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바로 북한 내부 견딜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39실 돈도 대단히 지금 바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한동안은 버틸 수 있겠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중국이라는 버팀목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탑10은 대표적인 두 가지 신호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먼저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에서 감지된 신호입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우군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식량만 제공받을 수 있다면 일본과도 손을 잡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왔어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가서 뭐 식량을 많이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네. 뭐 이렇게 결과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북한이 돈이나 그 식량을 요구할 나라가 있죠. 일본입니다. 일본은 현재 식민지 배상금을 북한에 아직 주질 않았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게 2002년도 현재 한 100억 불 정도 되고 네. 현재는 아마 이자 따지고 하면은 아마도 거의 200억 불 가까이 이렇게 올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돈으로 받느냐 아니면 식량으로 받느냐 네.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북한과 일본 간에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다만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네.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정 급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일본인 그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간에 이해가 말아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게 일본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신호는요, 또 다른 데서 감지됐습니다. 바로 북한 매체에서 감지가 됐는데 바로 노동신문의 그 신호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노동신문에 난 내용인데요. 쌀로 당을 받들자. 금 없이는 살 수 있지만 쌀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 그러니까 금보다 쌀이 더 귀하다라는 취지의 글이 지금 오른 겁니다. 이 정도면은 금보다 쌀이 귀하다. 실제로 쌀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뜻을 나타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90년대 후반에는 이제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었다면 네. 지금은 이제 기관이 굶어 죽고 있다. 그런 말이 기관. 아하. 그 왜 그러냐면 2014년도부터 북한이 농업 개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77라는 걸 했는데 이 377의 본질은 뭐냐면 그 집단 농장 가기 전에 네. 개인 농을 할 때 삶을 국가에다 바치고 치는 데가 가지는 거. 아, 그래서 377라고. 예, 그걸 이제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농민이 가져야 될 칠의 몫을 농민에게 주지 않고 계속 정부가 강탈을 해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신뢰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왔는데 이게 한계에 온 겁니다, 지금. 네. 더 이상 농민들이 쌀을 빼앗기지 않겠다. 네. 그래서 국가의 수매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쌀이 없는데 실제로 시장에는 쌀이 풀려 있습니다. 농민들이 감춰놓은 쌀을 이제 이렇게 팔기 때문에. 장마당을 통해서. 예,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국가의 수매를 안 하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쌀의 위기가 오긴 왔는데 실제로 보면 주민들이 굶어 죽는 것은 아니고 네. 기관이 지금 굶어 죽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120만 당 간부들이 오히려 굶어 죽고. 예, 인민군대 120만을 포함해서 이 공무원들은 지금 배급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위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오히려 장마당에 나가는 주민들은 뭐를 먹고 살지만 예. 이 교사 출신, 군인 출신들이 오히려 굶어서 죽는 사례가 많다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데 예. 그런 얘기를 두고 하는 말이었군요. 최근에 그 망명한 이제 그 휴전선 부대에 있던 이제 군인들을 이제 만나보니까 휴전선에 배치된 인민군대는 최정예 부대이고 네. 무조건 쌀을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대도 쌀이 공급이 안 된답니다, 지금. 그 정도군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화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북한에 정말로 보릿고개가 온 것일까요?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북한의 보릿고개는 그야말로 고통 그리고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그들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고난의 행군.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그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더욱이 우리 여성들에게 있어서 뭐니 해도 쌀이 있어야겠는데 직장에 갔다 오면 남편들과 자식들에게 해줄 쌀이 있습니까? 또 어찌다 쌀이 생기면 그것을 뿌려줄 뗄감이 있습니까?
자,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자력갱생을 외치면서 기필코 주민들에게 쌀밥과 고깃국을 먹이겠다라고 다짐을 했죠. 그런데 쌀밥에 고깃국이 필요한 건 오히려 주민들이 아니었고요. 정작 김정은 위원장 본인과 그 가까운 측근들이었습니다. 자, 탈북인 김지영 씨의 증언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물론 제재가 계속되는 경우에 만약에 주민들이 힘들 수도 있고요. 무역으로 들어오는 장사 물건이 안 돌아서 시장에 물건이 메말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북한 주민들은 쌀이 없으면 죽을 먹는다는 이치를 알지만 간부들은 쌀이 없으면 무조건 쌀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주민들은 쌀이 없으면 죽이라도 먹어야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지만 간부들은 쌀이 없으면 뭐를 먹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결국 계속 쌀만 찾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건데 김지영 씨는요, 자신이 경험자라면서 그 증언에 또 힘을 더 실었습니다. 북한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 김정은은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가 강해질수록 어려워지는 것은 김정은과 이설주 그 측근들 뿐입니다. 북한에 대한 햇볕 정책은 김정은이 돈주머니를 늘려주기만 합니다. 이것은 북한의 그 수많은 물자를 그냥 간부들만 먹었고 국민들한테 전달되지 않았던 그 물자를 간부의 딸로서 먹었던 저희 증언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 인민들이 굶어가고 있다라고 굉장히 앓는 소리를 김정은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제로 북한 사정을 들여다보니 제재 때문에 굶는 사람은 주민들이 아니라 오히려 당 간부들이었군요. 맞습니다. 아까 강철환 씨가 얘기했듯이 기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관. 그렇죠. 당정군 기관에 있는 간부들이,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은 배급을 받지 못하고 네. 자기 장부당에 장사해서 먹고 살고, 배급을 받던 사람이 배급이 없으니까 현재 못 살겠다는 것이고, 네.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아마도 당에서 부장급, 부부장급 이런 사람들은 1일 배급을 받는 사람, 네. 3일 배급 받는 사람, 7일 배급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1일마다 매일같이 신선한 야채, 과일, 그다음에 신선한 고기를 이제 공급받는 게 1일 배급 대상이고, 3일 공급 대상은 이제 3일마다 그런 걸 주는 것이고, 네. 일주일마다 주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현재 해외에서 물건이 수입이 안 되니까, 아하.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오히려 이 당정군의 고위 간부들이 현재 죽을 지경인 겁니다. 그리고 자력으로 뭘 구해서 먹어봤어야죠. 그 사람들은 평생 배급만 받아왔기 때문에 음식을 구하고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체 방법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39호실이라고 하는 이제 북한의 김정은의 개인 이제 자금부서죠. 이 자금부서에서 북한의 이제 군광, 또 연아연, 그다음에 석탄, 철강 해가지고 모든 자리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예산이 한 70억 달러가 되는데 북한 주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내각의 예산은 5천만 불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엔 제재가 39호실을 딱 타격을 가다 보니까 39호실이 무너지면서 거기에서 기생하던 많은 간부들이 돈줄이 다 말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제재, 유엔 제재의 효과가 아주 적절하게 드러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주민들은 장마당을 통해서 자생적으로 식량을 구해서 찾아 먹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당 간부들이 배를 굶고 있다. 자,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고난의 행군은 주민들에게 깨달음을 줬습니다. 사회주의의 폐해를 그대로 직시하게 된 거죠.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나라에서 배급을 안 줘도 남성들은 출근을 해야 했고 대신 집에 있던 여성들이 밖으로 나가 생계 유지를 위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시 중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인이 되면서 차츰 학교에서만 배우던 사회주의의 우월성이 현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북 제재의 효과가 이제 제대로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북 제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쪽은 바로 미국이죠. 비핵화 전까지는 제재를 절대 풀어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야기를 확인해 보시죠. Both sides, things we can do, what paths we might use to unlock this going forward. It's a difficult challenge. There's a reason it hasn't been resolved. And we're confident that as we continue to apply the economic pressure to North Korea, that we'll get another opportunity to unlock and get North Korea to do it. 자, 김종우 실장님. 네.
자력갱생을 선택한 김정은 오히려 북한 정권의 붕괴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지금 나왔죠. 네, 재미있는 게 북한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자를 10만 명이나 해외에다 내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많은 정보를 알아가지고 북한에 딱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또 북한 내부에서 노동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무역 일꾼들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숫자가 1년에 2, 3만 명씩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중고 휴대폰을 사가지고 한국의 그 뉴스 채널에 들어가가지고 일단은 이 국제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북한이 얼마나 낙후하고 사람 살기 힘든 세상이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북한 체제가 바로 문제가 있고 이 체제가 종식돼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니까 바로 이 노동자들하고 해외 여행자들이 바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는 바로 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식량을 줄 수 있는 나라라면, 원유를 줄 수 있는 나라라면 어디든지 가서 문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미국, 그리고 스페인과, 죄송합니다. 자, 동맹국들에게 성과를 못 얻어냈을 때 한국과의 대화를 모색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는 우리 정부를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보조를 맞추면서 진심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니까 뭔가 좀 실천을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메시지를 던진 거잖아요. 도저히 지금 못 살겠다. 참 70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먹는 문제를 해결 못했다는 저 체제가 정상적인 정말 체제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또 더군다나 지금 사실 이제 여러 군데 노크를 해봤지만 다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집엔 쌀이 없다, 둘 수 없다라고 신호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또 우리 한국 쪽으로 눈길을 돌려서 빨리 좀 실천해라. 왜 자꾸 미국 눈치 보느냐. 그런 식으로 거예요, 그렇죠. 자주 압박을 넣는 거죠. 한편으로만 또 우리 측에 정부 측에서는 지금 뭐 800만 달러 대북 지원이라든지 등등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줄 수가 없죠,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북한이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들을 내고 비전을 보이면 이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그걸 포기하지 않죠. 자, 대북 제재의 효과 어디까지 계속 지속될지 그리고 북한은 언제까지 버틸지 확인해 볼 때가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순위로 이어가겠습니다. 만나보시죠.